미국 경제가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5.7% 성장해 37년 만에 최고의 화랑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전주보다 3만 건 줄어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450만 명이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등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연말 뜨거운 대목을 보내면서 2021년 한 해 5.7%나 성장해 37년 만에 최고의 화랑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 지난해 연말 대목인 4분기에는 무려 6.9%나 성장해 오미크론 여파로 올 1분기 다소 주춤하더라도 2분기에는 다시 급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물가 급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 해 37년 만에 최고의 화랑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 2021년 한 해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5.7%를 기록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4년 이래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더욱이 40년 만에 첫 7% 물가 급등을 반영하지 않으면 전년에 비해 10%나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2020년 한 해 마이너스 3.4%라는 경기 후퇴를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대목인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경제 GDP는 전년에 비해 무려 6.9%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소비 지출이 3.3%나 대폭 늘어나 뜨거운 연말 대목을 가능케 했습니다. 당초 미국 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표된 12월 1일 전후에 경제활동이 크게 비축되면서 연말 대목을 망쳤던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업계 세일이 10월부터 일찍 시작된 데다가 외축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 연말 대목 화량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급 대란에 비상을 건 각 업계와 업체들이 재고를 4.9%나 대폭 늘리는 바람에 전체 GDP 성장률을 높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미국 경제에서는 640만 개 일자리를 늘리면서 실업률은 12월에 3.9%까지 떨어뜨려 팬데믹 직전의 3.5%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2월에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까지 급등해 소득 증가와 고성장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말부터 급속 확산돼 기록적인 감염 사태를 불러온 오미크론의 여파로 2022년 새해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는 GDP 성장률이 당초 5.2%로 예측됐다가 2.2%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가 2021년 한 해 예상을 뛰어넘는 37년 만에 화랑을 기록해 올 1분기 일시적인 둔화를 겪더라도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다시 뜨거워지고 급반등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려는 연방준비제도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3, 4년에 걸쳐 팬데믹에 풀었던 3, 4조 달러는 걷어들이려 하고 있어 미국민 가계의 돈줄은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구체화하면서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선 연준의 계획대로 올해 0.25%씩 4차례 총 1%를 올리게 되면 부채 $10,000당 $100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자율도 높아져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3월 금리 인상 전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밖에도 금리 인상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들을 박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월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민들의 실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자 미국은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는 급격히 상승해 원래 목표로 잡았던 2%대를 훨씬 넘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7% 급등하며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많은 지표들이 있다며 3월부터 연말까지 총 4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우선 은행 모기지 금리, 자동차 대출금 이자, 신용카드 이자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리가 0.25% 상승할 때마다 $10,000에 대한 이자는 연간 $25 더 높아집니다. 연준이 올해 계획대로 4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총 1%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는 연간 $100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빌렸다면 연간 $1,000, $100만 달러라면 연간 $10,000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절대 공식은 아니지만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 주식 시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 때 대부분 모기지를 이용하는 만큼 이자 부담이 커져 주택 구입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일 수 있습니다. 재정 컨설팅 회사 크레딧 카르마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팬데믹 이전보다 현재의 재정 상태가 더 나쁘며 특히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정일 경우 재정 악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르마 측은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는 만큼 신용카드 이자가 오르기 전 부채를 갚아버리는 것이 좋다 조언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 금리를 낮춰달라 먼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은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과도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강조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6만 건으로 전주보다 3만 건 줄어들면서 올 들어 3주 연속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이 치명성이 덜하다는 판단으로 예상보다는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기록적인 감염 사태가 한풀 꺾이고 있기 때문인 듯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26만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의 29만 건에서 3만 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2년 들어 3주 연속 증가해왔는데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각 주별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선 2,800여 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900건 감소했고 버지니아는 2,200건으로 700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아직 6만 건이나 신청됐으나 전주보다는 2,300건 감소했습니다. 뉴욕은 17,300건이 신청돼 6,000건이 줄었고 텍사스는 14,000건으로 4,900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월 8일 현재 214만 1,000명으로 전주보다 8,500명 소폭 늘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인 206만 명은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으로 전주에 비해 12,000명 증가했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 실제 실업수당 수령자들의 감소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3주 연속 늘어났던 신규 실업수당이 1월 21일자로 감소세로 돌아서 오미크론 여파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제활동이 다시 되살아나며 고용시장이나 실업수당을 다시 악화시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오미크론 여파로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는 경제활동이 다소 주춤해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다시 열기를 낼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평균 재고량이 한때 5일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의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에서 들여오는데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방역 조치에 들어가면서 항구들의 정체 현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비싸진 물건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의 중요성에 비해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가 사용되는 곳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뿐만이 아닙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는 물론 통신 장비와 항공기, 장난감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는 산업에 꼭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미국 업체들의 반도체 평균 재고가 얼마 전 5일치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 밝히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급 대란 전 평균 재고 분량은 40일치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80%는 아시아에서 들여옵니다. Today, our semiconductor supply chain is far too dependent on conditions in countries halfway around the world. 하지만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항구들이 교착 상태에 빠져 반도체 공급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미국 내 남아있는 반도체의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신차들은 이미 15% 오른 가격에서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옷값은 3에서 10%, 가구는 10%, 전자제품도 10%더 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생산해 들여오는 유아용품도 극심한 공급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유모차에서 유아용 식탁 의자까지 팔 물건이 없다 호소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13%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 중국에서 미국까지 물건이 도착하는 기간은 50일이었지만 이제는 110일,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5.6%에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에 올해 1,450만 명이나 등록해 지난해보다 250만 명이나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등록 기간이 한 달 이상 연장된 데다가 건강보험료 정부 보조가 확대돼 등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이 트럼프 시절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바이든 시대에 사상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연장돼 지난 15일 마감된 ACA 오바마 케어 2022년도 등록자들은 모두 1,450만 명인 것으로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00만 명에서 250만 명, 21%나 급증한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최다 기록인 2016년에 1,27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다 신기록입니다. 1,450만 명 가운데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를 이용해 가입한 33개 주 출신들은 1,000만 명이고 주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450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주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켄터키,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는 1월 31일에 마감하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들은 1,4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 위기에 내몰렸으나 팬데믹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급증하면서 반전을 이뤘고 바이든 시대에는 특별 등록기간, 정부 보조 확대 등 혜택을 더 늘리자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CA 법을 제정할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에 맞춰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보름 실시하던 등록기간을 대폭 연장해 6개월이나 실시했습니다. 6개월간의 특별 등록 기간에 280만 명이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구입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성사시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매달 프리미엄 보험료를 1인당 60달러 내지 100달러 가까이 인하받고 중상층의 소득자들도 보조 대상으로 확대돼 인기를 더 끈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서 폐지 또는 축소, 혜택 감소 움직임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통령이 재임하는 중에는 폐지 또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수년간은 더욱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